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SBTI,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입니다. 저희가 오늘 참고하는 자료는 물류랑 운송산업 탄소 배출량 측정, 또 ESG 컨설팅 전문 기업이죠. 글렉스에서 제공해 주신 설명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SBTI가 도대체 뭐고, 또 왜 요즘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막 여기에 참여하고 인증받으려고 하는지, 이게 왜 그냥 뭐 유행 같은 게 아니고 필수적인 흐름이 되어가는 건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뭐 관련 회의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쪽 분야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 또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일 궁금하신 분들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이 좀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뭐 기업들 이야기할 때 기후행동 관련해서는 과학적 검증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아, 그렇죠. 그냥 뭐 열심히 할게요 이게 아니라 진짜로 얼마나 의미 있는 노력을 하는지 이걸 좀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SBTI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SBTI, 이게 정확히 뭔가요? 어떤 개념이죠? SBTI는 그러니까 기업이 스스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이걸 검증하고 승인해주는 국제적인 공동 이니셔티브입니다. 이게 2015년에 만들어졌는데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인 CDP, 또 UN 글로벌 컴팩트, 세계자원연구소인 WRI, 그리고 세계자연기금 WWF 이렇게 네 곳의 주요 국제기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 탄소 많이 줄일게요. 이렇게 선언만 하는 걸 넘어서서요. 2015년에 파리협정에서 우리 다 합의했잖아요. 지구온도 상승폭 1.5도 제한 목표. 바로 그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이고 좀 야심찬 감축 목표를 세우도록 이끌어주는 뭐랄까 가이드라인이자 검증 시스템인 거죠. 네, 일종의 기준선이죠. 자료 보니까 2025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무려 11,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 그중에 벌써 8,600개 이상이 목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빠르게 확산되는 거죠. 네, 그 성장세가 정말 대단하죠. 여기서 핵심은 역시 과학 기반, science-based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목표가 그냥 홍보 문구가 아니라 최신 기후 과학 연구 결과, 그리고 중요한 건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지 이걸 아주 엄격하게 따져보는 절차거든요. 단순히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SBTI 인증을 받았다. 이건 그 기업의 감축 목표가 신뢰할 만하다는 일종의 뭐랄까 보증수표 같은 효과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그린워싱 있잖아요. 실제로는 별 노력 안 하면서 겉으로만 친환경인 척하는 거. 이런 논란을 피하는데도 아주 효과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뢰성은 결국 2015년에 맺어진 파리협정이라는 국제적 합의에 딱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거고요. 그런데 왜 하필 목표 기준이 1.5도일까요? 다른 숫자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2015년 파리협정, 그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전 세계 국가들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2도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1.5도까지 제한하려고 노력하자 이렇게 합의했었죠. 그 1.5도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보고서들을 보면요. 와, 1.5도 상승했을 때랑 2도 상승했을 때 그 영향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큰 차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구 온도가 만약 2도 상승하면 전 세계 산호초의 99% 이상이 사라질 수 있대요. 그리고 여름철 북극 해빙 있잖아요. 이게 10년에 한 번꼴로 완전히 다 녹아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고요. 상상하기 힘든 결과죠. 근데 만약 우리가 이걸 1.5도로 억제하는 데 성공한다면 산호초 소멸은 한 70에서 90% 수준으로, 또 북극 해빙 소멸 빈도는 100년에 한 번 정도로 그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과 0.5도의 차이가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뭐 극단적인 기상현상 빈도 증가 이런 거랑 맞물려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바로 이 시급하고 중대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SBTI가 활용하는 핵심 개념이 탄소 예산, 가번 버젯이라는 겁니다. 아, 탄소 예산이요? 네. 인류가 이제 1.5도 목표를 지키려면 앞으로 대기 중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이 딱 정해져 있다.
제한되어 있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요. 이 한정된 예산을 전 세계 경제 주체들에게 좀 공정하게 배분하고 각 기업이 그럼 얼마를 책임지고 줄여야 하는지 그 양을 계산해서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모든 기업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 그건 좀 의외네요. 네, 방법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건 특정 연도까지 기업의 전체 배출량을 일정 비율 이상 줄여라 하는 절대량 감축법이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산업별 특성이나 기술 발전 경로, 감축 잠재력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해당 산업에 맞는 감축 경로를 제시하는 섹터별 감축 접근법, SDA라는 게 있습니다. 아, SDA요? 네, 예를 들어 철강이나 시멘트 아니면 오늘 잘해주신 글렉스 같은 운송 부문 이런 데는 산업별로 배출 특성이 아주 다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그럴 때 이 SDA 방법론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죠. 각 산업의 현실적인 감축 경로를 고려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경제 성장률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을 보는 경제 집약도 방법 같은 것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방법론이 있어서 기업 상황이나 산업 특성에 맞게 목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줄여라 이게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다가 산업별 특성까지 봐가면서 목표를 해오도록 하는 거네요. 그럼 SBTi가 기업들한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기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핵심적인 것만 좀 살펴보죠.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목표를 요구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단기 목표랑 장기 목표 이렇게 나뉩니다. 첫 번째가 단기 목표 (near term target군요. 이건 비교적 좀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목표 설정하고 나서 5년에서 10년 안에 달성해야 하는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말하는 거죠. 파리 협정의 1.5도 경로에 맞추려면 연간 최소 4.2% 이상은 꾸준히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범위, 즉 스콥을 보면요. 스콥 1, 그러니까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거랑 스콥 2, 기업이 사서 쓰는 에너지에서 나오는 간접 배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단기 목표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고요. 네, 그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해지는 게 바로 스콥 3인 것 같아요. 스콥 3는 기업의 직접적인 활동 외에 그 전체 가치사슬 밸류 체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 배출량을 다 포함하는 거죠. 맞아요. 범위가 아주 넓죠. 예를 들면 원자재 조달하고 제품 운송하고 소비자가 제품 쓰고 나중에 버리는 과정까지 모든 단계에서 나오는 배출량이잖아요. 만약에 의료회사다 그러면 스콥 1은 공장 꿀뚝 연기, 스콥 2는 공장 돌리는 데 쓴 전기, 스콥 3는 목화 재배부터 원단 운송, 소비자가 옷 세탁하는 거, 옷 버린 후 처리 과정까지 전부 다 해당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기업들, 특히 제조업이나 유통, 물류기업 같은 경우는 이 스콥 3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아, 생각보다 훨씬 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SBTi 기준에서도 원래 이 스콥 3 배출량이 기업 전체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면 스콥 3에 대해서도 감축 목표를 세워야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25년부터는 훨씬 더 강화됩니다. 어떻게 강화되나요? 단기 목표를 설정할 때 스콥 3 배출량의 최소 67%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되는 거예요. 와, 67%요? 거의 대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자기네 공장이나 사무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의 관계, 물류 과정, 심지어 최종 소비 단계까지 아우르는 훨씬 더 포괄적인 감축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의미죠. 야, 이건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콥 3 요구사항 강화는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큰 도전 과제예요. 특히 오늘 잔료를 제공한 글렉스 같은 물류나 운송 전문 기업 또는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제조업체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당장 협력사들로부터 배출량 데이터를 정확하게 받는 것부터가 쉽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협력사들이 감축 활동을 하도록 어떻게 지원하고 유도할 거냐 이런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공급망 전체의 탈탄소화를 이끌 수 있는 기회예요.
앞으로 이 스콥3 관리가 기업의 SBTI 목표 달성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스콥3까지 포함해야 한다니 정말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요구 기준은 뭐였죠? 장기 목표입니다. 아, 네. 두 번째는 장기 넷제로 목표, 넷제로 타겟. 이건 좀 더 먼 미래. 늦어도 2050년까지는 기업 활동 전반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이게 그냥 탄소 중립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넷제로가 훨씬 더 엄격한 개념입니다. 넷제로는 스쿱 1, 2, 3 모든 범위에서 기준 연도 대비해서 최소 90%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제로 감축하는 걸 우선으로 한다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저히 줄이기 어려운 나머지 10% 미만, 이 잔여 배출량, residual emissions에 대해서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기술 DAC 같은 걸 활용하거나 아니면 재조림이나 토양 탄소 저장처럼 장기적으로 탄소를 제거하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검증된 프로젝트를 통해서 상쇄해야만 진짜 넷제로를 달성한 걸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냥 배출권을 사서 상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실제 감축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와, 90% 이상을 실제로 감축해야 한다니. 네, 넷제로 목표는 단순히 탄소 배출량 0 만들겠다는 선언 이상이에요.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90% 이상 직접 감축 기준은 그만큼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나 아주 과감한 사업 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거고요. 실제 기업들 움직임도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를 달성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정말 야심찬 목표죠. 이건 넷제로를 넘어서서 회사가 처음 만들어진 1975년 이후에 배출했던 누적 탄소량 전부를 2050년까지 대기 중에서 제거하겠다는 거니까요. 와. 그렇죠. 엄청난 목표입니다. 또 다른 글로벌 소비재 기업인 유니레버 같은 경우도 제품 원료 조달부터 생산, 유통, 소비, 폐기까지 그 전체 가치사슬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기준 연도 대비 42% 감축하겠다는 SBTI 승인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유니레버는 특히 공급망 관리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공급 업체들이랑 협력하면서 스콥3 배출량 감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상황도 좀 보면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또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이미 SBTI로부터 감축 목표 승인을 받았고요. 최근에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참여 문의가 많고 실제 참여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일부 글로벌 대기업만의 얘기가 아니라 국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명한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SBTI에 참여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증이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혜택들이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기업들이 왜 이렇게 SBTI에 공을 들일까 궁금하시면 이런 점들을 보시면 됩니다. 아,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첫째는 투자 유치에 결정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요즘 글로벌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할 때 재무 성과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성과를 아주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ESG 경영이 대세죠. 그렇죠. 근데 SBTI는 기업의 기후 관련 목표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고 엄격한 기준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 인증 자체가 투자자들한테는 이 기업은 기후변화 대응에 진심이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가 되는 거죠. 둘째는 강화되는 환경 기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탄소국경 조정제도 CBAM 같은 거요. 앞으로 탄소 배출 많은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식의 국제 규제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CBAM 말씀이시죠? 네, SBTI 기준에 맞춰서 미리 감축 노력을 해두면 이런 규제 장벽에 대비하는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셋째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나 유닐레버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 이제는 자기네 SBTI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력사들한테도 탄소 감축을 요구하거나 관련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어요.
따라서 SBTI에 참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게 글로벌 기업이랑 거래를 유지하거나 새로 뚫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수출 중심의 물류나 부품 공급업체에게는 이 부분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예요. 아, 협력사 선정 기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번째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내부 직원들까지도 기업의 진정성 있는 기후 행동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SBTI 인증은 이런 이해관계자들한테 기업의 책임감 있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명확하고 좀 도전적인 감축 목표가 기업 내부적으로 혁신을 촉진하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에너지 효율 높이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거나 제품 설계를 바꾸거나 공급망 관리 방식을 개선하거나 이런 노력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비용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혜택이 있네요. 네, 결국 이 모든 혜택들을 종합해 보면 SBTI 참여는 더 이상 그냥 착한 기업 이미지 만들려고 하는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 그리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경영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이 딱 와닿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글렉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SBTI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거나 또 활동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한테는 그 중요성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SBTI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비즈니스 여건 같은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좋은 비유네요. ESG 담당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일하시든 예를 들어 투자를 결정하는 입장이시라면 기업의 SBTI 인증 여부나 목표 수준을 아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으실 수 있을 거고요. 또 특정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 기업이 얼마나 기후 문제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혹은 이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업들의 기후 대응 전략과 그 진정성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프레임워크로 SBTI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기업의 화려한 광고나 선언 이면에 있는 실제 노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생각엔 기업들이 과거처럼 그냥 좀 모호한 약속이나 자발적인 선언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과학에 기반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따라서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의 검증을 받도록 요구받고 있죠. SBTI는 바로 이러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또 측정 가능한 진전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틀,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SBTI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깊게 살펴본 것처럼 SBTI는 기업들이 파리 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이라는 이 전 지구적인 과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아주 신뢰할 수 있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경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측정 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매우 중요한 이니셔티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시거나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반드시 주목하고 꾸준히 따라가야 할 주제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거죠?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SBTI의 스콥3 요구사항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대기업과 그들의 공급망에 속한 수많은 중소협력업체들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점입니다. 그 관계 변화요? 네. 대기업이 자신의 SBTI 목표를 달성하려면 협력업체들한테 탄소 배출량 감축을 더 강하게 요구하거나 관련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과정에서 단순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감축 기술이나 자금을 지원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상생 협력 모델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이나 비용 부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특히 물류나 운송 부문처럼 아주 다양한 협력사들과 얽혀있는 산업에서는 이런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공급망 전체의 탈탄소화라는 이 거대한 목표 앞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 나갈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좀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